네, 공개된 API 요소에는 항상 문서와 주석을 작성하라. 아이템 56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와 주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자바에선 자바 독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주석을 이용한 이제 문서화를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바 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 독이란 이제 자바 소스 코드 파일에서 문서와 주석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기술된 설명을 추려서 API 문서로 변환을 해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와 주석이란 슬래시 별별 그리고 이제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 별 슬래시로 닫아서 시작하는 그런 주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자바도 유틸리티는 이제 이런 문서와 주석을 통해서 HTML 변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 안에 HTML 태그를 걸어주게 되면은 실제 그 문서화를 할 때 그 HTML 살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바독을 사용할 때 그 오른쪽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써놓긴 했는데 저 명령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자바독으로 변환을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거는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서 추가된 중요한 자바독 태그가 있어요. 이제 자바 5에는 리터럴이랑 코드가 있고요. 자바 8에는 인플 스펙, 그리고 자바 9에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중요한 자바독 태그랑 평상시 자주 쓰이는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바독 문서화는 다음과 같이 4개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PPT를 만들 때 좀 번호를 써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제가 수정을 못 해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이제 번호 순서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API를 올바로 문서화를 하려면 공개된 모든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메서드, 필드 선언에 문서와 주석을 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문서가 잘 갖춰지지 않은 API는 쓰기 헷갈려서 오류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제 제가 뭐 구글 문서를 봐도 거기 구글에서도 문서를 잘 작성을 해주셨는데도 저희가 헷갈려서 잘 못 쓰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문서화가 잘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독을 잘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서와 주석이 없으면 왼쪽 그림과 같이 그냥 그 메서드 이름들만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 메서드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문서화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서드용 문서와 주석에는 해당 메서드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규약을 명료하게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용으로 설계된 클래스의 이 메서드가 아니면,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메서드들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래스 상속 문서를 할 거면 골뱅이 인플스펙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을 하면 되고,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주석 태그가 잘 보일지 모르지만 골뱅이 인플스펙이라고 써주시고 그 오른쪽에 그냥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메서드는 상위 부모의 어떤 코드를 사용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서 주석은 이제 해당 메서드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계약, 즉 우리가 API를 만들면 우리 API를 사용하는 그런 클라이언트 코드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제 인플 스펙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와 하이 클래스 사이의 계약을 설명한다라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제가 인플 스펙을 실제로 쳐보니까 에러가 났는데요. 지금 에러가 보면은 언노운 태그 인플 스펙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그 자바도 그 명령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거기에다가 그 뒤에 저 태그 명령을 붙여주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문서와 주석 클라이언트가 이제 해당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모두 나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한 전제 조건이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액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그런 로직이 있었을 때 뭐 금액은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로직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개발을 할 때 뭐 스로우하고 일리걸 아규먼트 익셉션을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외랑 같이 예외 태그인 이제 골뱅이 스로우스 태그랑 이제 검사와 비검사 예외를 선언을 해서 암시적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서드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에도 만족해야 하는 사후 조건 역시 모두 나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조건들에 사용하는 이 파라미터 정보들을 골뱅이 파람 태그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문서를 가져와 보면은 이 첫 번째 줄에 지금 returns the element at the 뭐라고 지금 써져 있죠?
이제 각 문서의 이제 주석의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요약 설명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바독에서. 근데 이제 요약 설명으로 간주를 하는데 좀 조심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세스 피커 부분에서 그 뒤에 부분이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그 이유가 지금 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요약 설명이 끝나는 판단 기준은 마침표, 공배, 그리고 다음 문장 시작 패턴의 마침표까지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우리가 이제 다음 문장 시작을 이게 소문자로 쓰면은 인식을 하는데, 만약 대문자로 하면은 문장이 끝난 걸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뒷부분이 잘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뒷부분을 제가 P를 소문자로 쓰니까 지금 자바동 문서에 그 소문자로 작성이 이어서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도 이제 소문자가 작성이 된다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요즘에는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의도치 않은 마침표를 포함한 텍스트를 이제 골뱅이 리터럴로 감싸주시면 되고, 혹은 이제 서머리를 감싸주시면 됩니다. 제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이제 서머리는 뭔가 누가 봐도 요약 설명을 뜻하는 그런 태그겠죠? 그럼 이제 리터럴을 먼저 쓴 다음에 서머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자바독을 뽑았더니 이렇게 이어져서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궁금증인데 그냥 공유를 하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뱅이 파람과 리턴 태그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태그들은 해당 매개 변수나 이제 매개 변수가 뜻하는 값이나 반환값을 설명하는 명사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내가 지금 파라미터로 받은 정보들이 뭐야라고 할 때는 골뱅이 파람 어노테이션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메서드를 해서 어떤 결과를 반환을 할 거야. 뭐 사용자에 대한 뭐 이름을 출력을 하는 거야라고, 출력이 아니라 뭐 문자열을 반환을 하는 거야라고 골뱅이 리턴 태그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 명사구 대신에 산술 표현식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는 골뱅이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스로우즈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사전 조건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죠. 뭐 인덱스가 0이 밑에면 뭐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주석에서도 if문 뒤에 이런 뭐 어떤 특정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로우 절에 아까 말했던 산술 표현식을 쓸 때는 골뱅이 코드 태그를 달게 되면 되는데요. 이때 골뱅이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감싼 내용을 코드용 폰트로 렌더링을 하고 그 태그 안에 감싼 내용에 포함된 HTML 요소나 다른 자바독 태그를 다 무시합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주석 안에 HTML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HTML 태그가 있으면은 실제 문서에도 HTML 문서가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럴 때 골뱅이 코드 어노테이션이나 또 다른 어노테이션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리터럴과 코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타 문자를 처리를 할 때 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둘의 차이점은 이제 골뱅이 코드 태그를 감싸게 되면 코드용 폰트로 렌더링이 되지만 골뱅이 리터럴 태그로 감싸면 코드 폰트로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뱅이 리터럴을 가지고 지금 표기를 했는데요. 실제 HTML 문서에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리터럴을 사용할 때 메타 문자인 이제 방향 표시만, 뭐뭐보다 크다라는 그런 표시만 등호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하나는 어떤 모든 문자를 다 감싸줬고 하나는 그냥 기호만 감싸줬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가독성이 하나의 어노테이션 안에 다 감싸주는 게 더 가독성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가독성을 챙기는 것처럼 문서와도 가독성이 뭐 읽기 쉬워야 되는 원칙에 따라서 웬만하면은 전부 다 감싸서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전제 조건과 사후 조건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이제 부작용이란 이제 사후 조건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지만 시스템의 상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시작하는 메서드라면 그 사실을 이제 문서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메서드 계약을 완벽하게 기술하기입니다. 우리가 모든 매개 변수에 골뱅이 파람 태그를 달아주셔야 되고, 반환 타입이 보이드가 아니라면 리턴 태그를 달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파라미터를 받아서 뭐 메서드를 작성을 하고 반환 값을 해서 메서드를 이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문서화에도 우리가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떤 값을 반환을 했다라는 것을 문서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예외, 체크와 언체크드 예외 전부 다 이 골뱅이 스로우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따르는 코딩 표준이 있다면 골뱅이 리턴 태그의 설명이 메서드 설명과 같을 때 뭐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버전이 올라가면서 추가된 중요한 자바도 태그를 거의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골뱅이 인덱스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제 자바독이 생성한 HTML 문서에 검색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바독 9부터. 이때 우리가 골뱅이 인덱스에 지금 태그에 IEEE 754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오른쪽 서치바에 IE라고 치니까 IE754라고 프린트 아이템 1번이라고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개발을 하다 보면 점점 문서화가 많아지고 되게 찾기 힘들 텐데 이러한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쏙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색 기능도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다라는 점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문서화 주석은 API 문서를 문서화하는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공개 API라면 빠짐없이 모든 설명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화 주석에 이미 HTML 태그를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다루지는 못했지만 제너릭, 그리고 열거 타입, 애노테이션은 특별히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PI 문서화에 자주 누락되는 스레드 안정성과 직렬화 가능성도 3번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API 설명에 포함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